안녕하세요. PNB 권상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MBTI 검사인데요. 최근 들어 MBTI가 붐인 것 같습니다. TV를 통해서 셀럽들의 MBTI 유형이 공개되고 있고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BTI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융은 인간의 행동이 전부 다 달라 보여도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이러한 심리 유형론은 미국의 모녀 심리학자인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에 의해 MBTI로 개발됐고 지난 60여 년간 수천만 명에 대한 검증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는 1991년에 도입됐죠. 저는 그동안 2천여 명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 왔는데요. 최근에 MBTI가 붐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상당한 걱정이 됐습니다. MBTI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MBTI의 붐 속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6가지 정도로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식 측정 도구가 아닌 정확하지 못한 도구로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MBTI 검사 정식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도구는 타당성과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16 퍼스널리티즈라는 도구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는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유형이 잘못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상 체질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면 몸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잘못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한국 MBTI 연구소에서 나온 정식 버전을 통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성격 유형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받지 않고 단편적인 지식에만 의존해서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MBTI 성격 유형의 몇 가지 측면만 묘사한 내용을 보고 성격 유형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MBTI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해석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격 유형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르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격 유형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특징만 알게 되면 성격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고 무분별한 딱지 붙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딱지 붙이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MBTI 유형을 알고 나면 이런 유형은 다 이렇다라는 스테레오타입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테레오타입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많죠. 사실 성격에는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죠. MBTI는 모든 성격 유형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격 유형의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딱지 붙이기 경향은 MBTI의 원래 목적과도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TI는 성격을 깊이 이해하는 도구이지 성격의 좋고 나쁨이나 건전성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MBTI를 성격의 좋고 나쁨의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 외향형은 인싸이고 내향형은 아싸다. 감각형은 이타적이고 직관형은 이기적이다. 사고형은 주관이 강하고 감정형은 눈치를 본다. 판단형은 계획적이고 인식력은 게으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MBTI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MBTI는 모든 성격은 저마다 가치를 갖고 있다는 긍정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차이만 존재할 뿐인 것이죠. 다섯째로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습니다. MBTI는 타고난 성향을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검사에 임할 때는 사회적 위치나 요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만일 집 밖과 집 안에서의 행동이 다르다면 집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바탕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와 현재 행동이 다르다면 어릴 때 행동을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룰을 지켜서 검사를 한다면 검사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TI는 수십 년간 연구와 검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지켜 답한다면 상당히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16개 유형으로 모든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MBTI는 엉터리다 라고 폄하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입니다. MBTI는 성격 전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4가지의 중요한 측면에서 성격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첫째로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을 외향과 내향으로 나누고, 둘째,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감각과 직관, 셋째, 정보에 대한 평가와 판단 방식을 사고와 감정, 넷째, 생활 방식을 판단과 인식으로 나눠서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6개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MBTI는 성격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은 전반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 유형 간에는 전반적인 패턴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성격 유형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유사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MBTI는 동일한 성격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성격이 모두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패턴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폼Q라는 MBTI 검사를 사용하면 동일 성격 유형이라도 세부적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가 세상 모든 사람의 성격을 16개라는 틀에 억지로 구겨 넣는다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MBT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MBTI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측정 도구를 통해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에게 충분한 해석을 들어야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